지금 보고 있는 이곳은 부산박물관 실내 전시실입니다. 이 전시실에는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아주 독특한 유물이 한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석조 유물인데요. 이 석조물은 현재 어느 호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는 부산의 해운대에 있었던 한 호텔의 정원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1964년 4월에 부산에는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 부산박물관이 건립되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부산박물관에서 소장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조물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파손과 마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비교적 연한 사암 계열의 석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재질의 석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조물은 화강암으로 거의 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존하는 전체적인 상태로 봐서 원래는 완성된 구조물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크게 파손되어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치석하다가 실패해서 폐기된 부재가 지금까지 전하게 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가 그 이후에 파손되어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치석 상태 그리고 파손의 흔적 등으로 봐서 치석하다가 실패해서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는데 더 파손되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부재였는데 어떤 이유로 파손되거나 오랜 세월로 인해서 풍화되었다면 현재의 부재 상태로 봐서 상당히 어색하고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부재였다면 완성된 일부 부분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1계층의 탑신과 옥계석이 하나의 세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탑신 하부의 치석 상태와 옥계석 상부에 남아있는 결구 홈이 있는 것 등으로 봐서 이 탑신과 옥계석은 한 계층인데 아마 어떤 구조물의 중간층에 해당되는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먼저 탑신은 하나의 돌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하부에는 하층에 원래 있었던 옥회석과 결구되도록 한 홈대와 함께 그 바로 위에 난간형의 받침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는 목조 건축물의 벽체부와 공포부의 일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탑신 하부에 있는 난간은 먼저 하인방과 상인방을 가로지른 다음에 중간에 원형의 동자주를 세워서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안쪽에 다시 기둥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각 면이 세 칸으로 구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칸에 사각형으로 뚫은 문비 또는 화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형으로 뚫은 그곳이 관통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기둥 주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구의 조각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의 어떤 조각 기법이랄지 또는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측면도 이 부재가 완성되지 못하고 폐기된 부재임을 방증해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완성되었다가 파손이 되었다면 적어도 조각상의 한 부분은 완성된 표현 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러한 측면들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탑신 상부와 목해석 하부는 서로 결부되었을 때 하나의 공포부가 구성되도록 처음부터 세밀하게 설계 조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포부는 기본적으로 다포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부에 구성하고 있는 뭐 첨차나 소로 이런 여러 부재들이 있는데 이런 부재들의 표현이 다소 거칠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섬세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이 부재가 완성되지 못한 부재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부 상단에 특이하게 귀면으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동물상이나 귀면이 새겨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이유로 이러한 문양을 새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공포부의 독특한 귀면 문양은 사실은 이 부재의 어떤 제작 시기를 낮추어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나 고려 시대의 공포부에서는 이러한 표현 기법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계석의 지붕부도 현재 심하게 파손된 상태인데요. 처마부는 단처마로 구성을 했고 처마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반전 기법이나 칩게 올리는 기법들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 수평을 유지하도록 비교적 고식 기법을 채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수면, 그러니까 지붕의 상부는 기와골과 기와등이 정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각 면을 보면 기와등이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선자연 석가래의 구성을 의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각부에 마루를 높게 돌출시켜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것을 취석한 장인이 목조건축물의 지붕을 거의 그대로 번안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회석 상부에는 넓게 난간형으로 받침단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상면에 원형의 결부 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옥회석 상부에 또 다른 층의 탑신, 또 다른 층이 올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재는 원래 여러 층으로 구성된 구조물의 일부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용도와 성격의 구조물인지는 현재 일개층만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탑신의 벽체부를 사각형으로 뚫은 다음에 다른 면과 관통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탑신과 옥계석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 기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 이 부재가 사리를 봉안한 석탑의 일개층이기보다는 사실은 석탑형 양식을 채용해서 다층으로 구성한 석등의 일개층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석등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지만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이후에 많이 만들어져서 사찰이나 신사 또는 개인의 정원에 관상용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형물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입되거나 이제 전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상당하게
석탑형 석등이 유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탑형 석등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이 석조물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칠석수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석조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제작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제작 시기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석조물이 많지도 않고 또 명문도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국가나 제작 시기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석조물이 나와서 제작 국가나 제작 시기가 좀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유형의 타파로 우리나라에 김해 파사 석탑이 있고요. 또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긴 하지만 합천 해인사의 진상전에 봉안한 석탑이 현재 해인사 성북박물관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붕형으로 그러니까 기와등과 기와골이 표현된 그리고 하부에 공포부를 표현한 이러한 옥계석으로 구성한 석탑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고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일부나마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이 해운대에서 출토된 이 석조물과는 사실은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양식적인 어떤 유사성, 친연성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석조물의 성격, 제작 시기, 제작 국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석조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일본 관련 자료들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석조물의 어떤 제작 국가나 제작 시기를 명확하게 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자료는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석조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그동안 몰랐거나 의문스러운 점들이 상당 부분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